요즘 대박난 온라인 게임에서 대마왕 디아블로라는 닉네임으로 소문난 플레이어가 있어. 그가 바로 타쿠마 사카모토. 게임 중독에 빠져 방 안에만 틀어박혀 사회와 동떨어져 지내는 청년이지. 근데 어느 운명의 날 타쿠마는 자신이 하던 게임 속 세계에 빨려 들어가 전설 속 대마왕 디아블로가 되어버렸어. 세계에 첫 발을 딛자마자 디아블로는 두 명의 미소녀가 옆에 있고 각각 그의 뺨에 살짝 입맞춤하는 걸 보고 깜짝 놀라지. 타쿠마는 자신이 디아블로의 모습과 힘을 가진 채 변해버린 걸 깨닫지만 이 낯선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전혀 몰라 당황해. 그는 자신이 서 있는 곳이 소환탑이라는 걸 금방 알아차려 게임에서 정령수를 소환할 때 쓰던 친숙한 장소야. 두 소녀 중 한 명은 금발의 엘프족, 다른 한 명은 귀여운 네코미미 고양이기 소녀로 누가 진짜 디아블로를 소환했는지 놓고 싸우고 있었어. 대마왕이라는 압도적 힘의 주인공이지만 디아블로는 사실 심각한 인간관계 스킬 부족자였어. 현실에선 사람과 제대로 대화해 본 적이 없어서 완전 당황해버리지. 그래도 최강의 대마왕 이미지를 유지하려고 디아블로는 냉철하고 카리스마 있는 목소리로 두 소녀에게 화해하라고 명령했어. 디아블로의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 두 사람은 마지못해 손을 맞잡고 화해를 시작했지. 바로 그때 두 소녀의 목에 정령 노예용 특수 목걸이가 나타나 소환 마법이 실패했다는 증거가 드러났어. 하지만 디아블로는 반마법 효과가 있는 반지 덕분에 그녀들의 마법이 역효과를 일으켜 결국 그녀들이 노예로 길들여지게 됐어. 그리하여 두 쪽이 전투를 벌이기 시작했지. 소환탑에 와서 원래는 정령수를 소환하려 했는데 그녀들의 마법이 의도치 않게 정령수 대신 디아블로를 이 세계로 끌어들인 거야. 그 후 두 소녀는 디아블로를 국경 근처 판타 마을로 데려갔어. 여관에 도착하자 사라는 디아블로와 같은 방에 묵기로 결정했고 누가 디아블로와 방을 쓸지 두 사람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지. 시끄러운 분위기를 싫어한 뒤 여관 주인은 결국 모두 한 방에 묵게 하기로 해서 디아블로는 충격을 받았어. 며칠 뒤 판타 마을을 지키는 마법 방패를 만든 고위 마법사 세레스틴 보들레르가 디아블로를 만나러 왔어. 디아블로는 게임 시절부터 세레스틴을 알고 있었기에 그녀가 사라와 잼의 노예 목걸이를 풀 방법을 알고 있길 바랐지. 하지만 세레스틴도 이 사건은 처음 보는 사례라 도와줄 수 없다고 했어. 세레스틴 옆에 있던 갈룩은 디아블로의 거만한 말투에 화가 났어. 하지만 대마왕인 디아블로는 갈룩 앞에서 절대 목소리를 낮출 수 없었지. 그래서 그는 맞받아치며 갈룩을 벌레 같은 놈이라고 직설적으로 불러서 갈룩의 증오심만 키웠어. 잠시 후 진지한 표정의 세레스틴이 등장해 잼의 상태를 점검하러 왔다고 알렸어. 마법사 길드의 리더이자 판타 땅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셀레스틴은 항상 행동 하나하나에 신중을 기해. 그래서 그녀가 잼에게 특별히 신경 쓰는 게 디아블로의 의심을 자아냈지. 셀레스틴이 여관을 떠나자 디아블로는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어. 그는 잼이 뭔가 엄청 중요한 걸 일부러 감추고 있다고 의심하기 시작했어. 왜냐면 셀레스틴 같은 고위급 인물이 잼에게 이렇게 이상하게 관심을 쏟을 이유가 없거든. 호기심을 참지 못한 디아블로는 바로 행동에 나섰어. 그는 조심스레 잼을 안고 개인 방으로 들어갔고 신문 준비하는 얼굴에 결의가 가득했지. 방 안으로 들어가 문이 닫히자 잼은 디아블로의 시선을 피하며 고개를 숙였고 그 얼굴에는 걱정이 뚜렷했어. 수줍고 망설이는 그녀를 보며 디아블로는 뭔가 더 깊은 비밀이 있는 걸 느꼈어. 긴장된 분위기를 깨기 위해 디아블로는 잼의 손을 살짝 건드리며 장난을 치기로 했지. 의외로 그 행동에 잼은 깜짝 놀라면서도 웃음을 터뜨렸어. 간지러워서 참을 수 없었던 거지. 바로 그 순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했어. 잼의 어설프지만 진심 어린 말들 덕분에 디아블로는 그녀가 안고 있는 끔찍한 비밀을 결국 알게 됐어. 작고 단단한 몸 안에 엄청난 힘과 위험을 품은 존재가 숨어 있었던 거야. 마왕 크랩스컴이 신생아인 잼의 몸속 깊숙이 봉인되어 있었던 거지. 바로 이 때문에 셀레스틴과 마법사 길드가 몰래 그녀를 감시해온 거야. 그 의도는 의심이 아니라 잼의 생명에 해를 끼치지 않고 크랩스컴 마왕을 풀어줄 방법을 찾기 위해서였어. 디아블로는 그 엄청난 힘이 잼이 원한 게 아니라 그녀에게는 짐이고 평생 괴롭히는 원한이라는 걸 깨달았어. 잼의 슬픈 눈을 바라보며 디아블로는 말로 표현하기 힘든 감정이 마음속에 올라왔어. 망설임 없이 그는 어떤 어려움과 위험이 와도 잼이 크랩스컴을 내쫓을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다짐했지. 그 후 디아블로가 마당에 앉아있을 때 술에 취해 돌아오는 갈룩을 우연히 만났어. 디아블로의 거만한 태도에 여전히 화가 난 갈룩은 즉시 욕을 퍼붓고 30레벨 화염용을 소환해 디아블로를 공격하라고 명령했어.
하지만 150레벨 플레이어의 힘 앞에 그 용은 작은 도마뱀쯤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지. 디아블로는 단 한 번의 마법 공격으로 용을 쉽게 제압하며 자신이 이 세계에서 온 마왕임을 선언했어. 갈룩은 그저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지. 다음날 아침 사라와 잼은 디아블로를 데리고 판타의 분주한 거리를 구경시켜줬어. 복잡한 거리에서 디아블로는 인간부터 엘프, 데워프 그리고 여러 이상한 생명체들이 어우러진 다채로운 세계에 계속 놀랐지. 대화 중에 잼은 자신이 40레벨 소환사라며 마법사 세계에서 꽤나 높은 레벨임을 밝혔어. 사라는 약간 수줍어하며 아직 자신의 실제 레벨을 모른다고 고백했어. 이 점 때문에 그녀는 조금 걱정하고 있었지. 디아블로 일행은 모험가 길드 입구 앞에 도착했어. 거대한 고풍스러운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지. 정교하게 조각된 벽과 우뚝 솟은 기둥들이 엄숙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어. 그들은 서둘러 안으로 들어가 정식 모험가 등록 절차를 준비했어. 엄격한 규칙에 따라 각자는 마법 기록에 혈흔을 찍어야 했지. 수많은 이상한 의식에 익숙한 디아블로도 손가락 끝을 자를 때는 약간 당황했어. 그는 실수로 예상보다 깊게 베어 피가 기록지에 너무 많이 흘렀지. 이 작은 무심함이 주변 사람들의 시선을 즉시 집중시켰어. 하지만 그는 냉정한 표정을 유지했고 내심 자신에게 불만이 있었음에도 당황하지 않았어. 의식을 마친 후 각자는 자신의 현재 레벨을 확인하기 위해 마법 거울 앞에 섰어. 사라가 먼저 나섰고 약간 긴장한 채 깊게 숨을 들이마신 뒤 거울에 손을 댔어. 숫자 30이 떠올랐고 중간급 모험가치고 꽤 높은 수준이었지. 하지만 사라는 디아블로와 비교하며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고 눈빛에 슬픔이 스쳤어. 디아블로 차례가 되었을 땐 아무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상하지 못했어. 그가 손을 거울에 대자마자 찬란한 빛이 폭발했지. 그의 거대한 힘이 마법 거울에 흘러들어가며 거울은 요동쳤어. 강력한 에너지 때문에 건물 전체가 흔들리는 듯했고 길드 내 모든 이들이 숨죽이며 그 비현실적인 광경을 지켜봤어. 소문은 순식간에 퍼졌고 모두가 그 어떤 것보다 뛰어난 힘에 대해 수군거렸어. 그때 명망 높은 모험가 길드장 신비가 등장했어. 작지만 권위 넘치는 그녀는 디아블로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비범한 힘을 무시할 수 없었지. 재빨리 관찰한 신비는 디아블로 같은 인물에게 평범한 임무를 맡길 수 없다는 걸 직감했어. 잠시 고민하던 그녀는 결정을 내렸지. 신중한 고민 끝에 신비는 도시 외곽 숲에서 공포를 뿌리는 거대 뱀파이어 퇴치라는 특별 임무를 내줬어. 쉬운 도전은 아니지만 신비는 디아블로와 그의 팀이 뛰어난 실력으로 해낼 거라 믿었지. 임무를 받은 디아블로와 두 소녀는 곧바로 출발했어. 달시간 연속 걸음 끝에 결국 그들은 숲에 도착했어. 이 질문에 잼과 사라는 웃으며 그런 엄청난 마법은 없다고 생각했대. 더시간 연속 걸음 끝에 결국 그들은 숲에 도착했어. 숲에 들어서자마자 사라는 갑자기 누군가의 시선이 자신을 쫓고 있음을 느꼈어. 엘프족의 뛰어난 관찰력 덕에 적의 위치를 금방 알아냈지. 사라가 지목하자 디아블로는 즉시 불속성 마법을 펼쳐 주변을 싹 쓸었어. 맹렬한 불길이 일어나 그의 마법이 닿는 곳마다 전부 태워버렸지. 잼과 사라는 이 마법의 힘에 깜짝 놀랐다. 둘 다 이렇게 강력한 원소를 사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가는 길에 디아블로는 왜 팀이 시간을 아끼려고 순간이동 마법을 안 쓰냐고 물었어. 전투 도중 놀라운 진실이 밝혀졌다. 사실 사라는 엘프 왕국의 공주였다. 이 사실에 디아블로와 잼은 크게 당황했다. 그들이 이곳에 파견된 이유는 엘프 왕자인 사라의 오빠 명령에 따라 그녀를 데려가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사라는 오빠가 자신을 진정으로 생각하지 않고 단지 출산 도구로 이용하려 한다는 음모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사라는 단호히 돌아가길 거부하며 자신의 뜻대로 자유롭게 살겠다고 선언했다. 사라의 강한 의지를 들은 디아블로는 누구도 그녀를 강제로 얽매지 못할 거라고 단호히 말했다. 디아블로의 말은 사라의 결의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고 그녀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느꼈다. 디아블로가 큰 장애물임을 깨달은 엘프 병사들은 즉시 활을 당겨 그를 공격했지만 모든 화살은 디아블로의 몸에서 튕겨져 나가 전혀 피해를 입히지 못했다. 병사들이 무력함을 느끼자 그들의 대장은 비밀 무기인 신풍이라 불리는 특별한 화살을 꺼냈다. 신풍은 신성한 힘을 지녔다고 전해지며 가장 강한 생명체조차 상처 입힐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신풍 화살이 날아가자 디아블로 주변에 빛이 폭발했고 엘프 병사들은 숨을 죽이며 디아블로가 쓰러지길 기다렸다. 빛이 사라진 뒤에도 디아블로는 굳건히 서 있었고 전혀 다친 곳이 없었다.
신풍 화살 공격을 완벽히 막아낸 디아블로는 결투를 더 이상 끌지 않기로 결심했다. 강력한 빙결 마법이 폭발하며 그 지역 전체를 뒤덮었다. 거대한 나무부터 땅바닥까지 두꺼운 얼음층으로 얼어붙으며 숲 전체가 순식간에 얼음 세계로 변했다. 공기는 한기 가득해 숨을 쉴 때마다 김이 서렸고 거센 눈보라가 몰아쳐 엘프 병사들은 공포에 몸을 떨었다. 각 병사의 눈빛에 위기가 드러났고 그들은 디아블로의 상상 초월한 힘에 직면했다는 걸 깨달았다. 아무도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고 방어 시도는 완전히 무의미했다. 이 혼란 속에서 진실이 서서히 드러났다. 갤럭이 모든 일의 배후였고 엘프 왕자를 조종해 사라를 납치하기 위한 매복을 벌인 자였다. 디아블로는 망설임 없이 차가운 눈빛으로 갤럭을 노려보았다. 날카로운 경고의 말이 쏟아져 나와 갤럭은 얼굴이 창백해졌다. 더 이상 도망칠 길이 없음을 깨달은 갤럭은 허둥지둥 뒤돌아 숲속 깊은 곳으로 달려갔고 뒤돌아보지 않았다. 한편 그녀의 상대는 쿠라비 테루토. 이번 경기는 쿠라비가 먼저 시작한다. 감사를 숨길 수 없었던 사라는 천천히 다가와 반짝이는 눈으로 고마움을 표현했다. 그녀는 조심스레 디아블로를 안으며 따뜻함과 안정감을 느꼈다. 시라의 입에서 진심 어린 감사 인사가 흘러나왔다. 그녀의 마음은 디아블로가 자신을 용감하게 지켜준 순간을 떠올리며 감동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 순간은 오래가지 못했다. 마침 그때 잼이 우연히 지나가다가 두 사람이 다정하게 포옹하는 장면을 목격했다. 다음날 아침 그들의 팀은 겉보기에 단순한 임무를 받았다. 도시 외곽의 경비부대에 보급 상자를 운반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잼은 이 일이 별로 내키지 않아 휴식을 택했고 디아블로가 시라와 함께 임무를 맡게 되었다. 두 사람이 길드 회관을 떠나려 할 때 낯선 청년이 나타나 디아블로의 길을 막았다. 그는 이마에 자신감 넘치고 자존심 강한 모습으로 자신이 세상의 모든 여성들의 동맹이라고 소개했다. 이마이는 디아블로를 단호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그가 시라와 잼을 자신의 노예로 부리고 있다고 재빨리 비난했다. 설명도 듣지 않고 이마이는 두 여성을 가둔 디아블로를 해방시키기 위해 치열한 결투를 신청한다고 선언했다. 이마이의 지나친 열정에 시라는 당황했고 디아블로는 상대의 이상한 생각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해를 받았지만 디아블로는 이 도전에 흥미를 느꼈다. 이마이는 즉시 내공을 전부 끌어모아 강력한 배기를 휘두르며 디아블로에게 돌진했다. 그의 검은 놀라운 속도와 힘을 자랑하며 주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었다. 하지만 디아블로는 손을 살짝 들어 이마이의 공격을 가볍게 막아내며 거의 힘을 쓰지 않았다. 포기하지 않고 이마이는 내공을 더 집중해 두 손에 힘을 모은 뒤 일련의 공격을 퍼부으며 상대를 압도하려 했다. 그는 이 강력한 공격으로 디아블로를 굴복시킬 수 있길 바랐다. 하지만 기대와 달리 디아블로는 꿋꿋이 버텼고 기본 공격 한 방으로 이마이를 흔들리게 하며 실력 차이를 확실히 보여줬다. 계속 밀리면서도 이마이는 전혀 지치지 않았다. 사라와 잼을 구하는 임무를 생각하며 그의 결의는 더욱 단단해졌다. 이마이는 자신이 디아블로에게 갇힌 여성들을 지키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이 오해는 결국 사라와 잼이 가만히 있을 수 없게 만들었다. 두 사람은 급히 다가와 이마이에게 자신들이 디아블로 곁에 있는 건 소환 마법의 부작용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야기를 듣고 이마이는 잠시 멈칫했다. 단호하던 표정이 부끄러운 웃음으로 바뀌더니 쾌활하게 웃으며 진실을 받아들였다. 자신이 오해했다는 걸 깨달은 이마이는 검을 내리고 디아블로의 어깨를 툭 치며 사라와 잼을 지켜줘서 고맙다고 전했다. 모든 오해가 풀린 후 이마이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를 떠났다. 디아블로와 사라는 보급 상자를 들고 도시를 떠나 병사들의 진지로 향해 임무를 완수하러 갔다. 뜨거운 햇살 아래 배달 지점까지 이어진 길은 끝이 없는 듯했다. 강가에 다다르자 사라는 갑자기 신이 나서 시원하게 물놀이를 하고 싶어 했다. 그녀는 디아블로의 팔을 꼭 붙잡고 억지로 멈추라며 자신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조르자 디아블로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 사라의 열정에 당황하면서도 그녀의 즐거운 모습에 마음이 끌렸다. 긴 여정 끝에 디아블로 일행은 강가 바로 옆 병사들의 초소에 도착했다. 도착하자마자 디아블로는 주변 병사들의 경계하는 시선을 즉시 느꼈다. 그의 존재감과 포스는 무시할 수 없었다. 병사들은 금세 그를 애워싸며 의심스러운 태도를 숨기지 않았다. 그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고 디아블로가 마족 중 하나라는 소문도 돌았다. 긴장감이 감돌며 전사들은 갑작스러운 충돌에 대비해 몸을 풀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기 전 한 병사가 디아블로가 모험가 길드에서 파견된 지원군임을 알아챘다. 그 설명에 긴장감이 즉시 풀렸고
그의 팀은 초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다. 상황이 진정됐지만 디아블로는 다리 쪽으로 급히 달려가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가득한 불안감을 눈치채지 않을 수 없었다. 그 혼란스러운 광경에 의문이 든 디아블로는 근처 병사에게 물었다. 병사는 그에게 강 건너편에서 약 100명의 흑암 생명체로 이루어진 거대한 마족 군대가 다가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초소를 공격하고 전략적 다리를 파괴할 계획이었다. 그래서 시민들이 안전을 찾아 도시로 달려가는 대혼란이 벌어진 것이다. 비록 판차시가 다가올 공격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했지만 동시에 탑 꼭대기에서는 수많은 리라가 풀려나며 전투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디아블로는 이 초소의 방어력이 마족 군단의 무시무시한 힘에 전혀 맞설 수 없다는 걸 금방 깨달았다. 도시의 결계가 내부 주민들을 지킬 수 있어도 병사들은 이 거대한 군대의 압박에서 살아남기 어려웠다. 잠시 고민한 끝에 디아블로는 피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 혼자서 마족 군단과 맞서 싸우기로 한 것이다. 그는 자신만이 그들을 막아내고 병사들을 완전히 몰살당하는 위험에서 구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임을 알았다. 결연한 눈빛으로 디아블로는 곧 닥칠 치열한 전투의 마음을 다잡았다. 오직 자신만이 이 무시무시한 마족 군단과 맞서 그들을 지킬 수 있었다. 머지않아 마족 군단이 가까워졌고 선두에는 용맹한 창을 든 소녀 에델가가 있었다. 그녀의 날카로운 눈동자는 다리 앞에서 오만하고 단호한 결의를 불태웠다. 초소의 병사들은 불안해했지만 디아블로는 재빨리 모두에게 성 안으로 후퇴하라 명령하고 자신이 적과 맞서 싸우겠다고 약속했다. 디아블로가 다리 위에서 필사적으로 싸우는 동안 도시 안에서는 셀레스틴과 잼이 긴장감 넘치는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셀레스틴은 잼의 목숨을 위협했던 갈럽이 마법사 길드에서 제명당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녀를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다. 갈럽이 몰래 잼을 해치려 했기에 길드는 그런 행동을 용납할 수 없었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관문이 쾅 열리며 갑작스러운 소리가 울려 퍼졌다. 다음날 아침 사쿠라는 갈럽의 비뚤어진 원한 가득한 얼굴을 목격했다. 화를 참지 못한 갈럽은 제명이 부당하다고 고함쳤다. 그의 눈빛은 마치 불꽃처럼 타올라 주변 사람들이 반응할 틈도 없었다. 그는 이상한 문양이 박힌 칼을 꺼냈다. 칼을 꽉 쥐고 셀레스틴과 잼을 미친 듯이 노려보더니 스스로 가슴을 찔렀다. 순간 어두운 기운이 상처에서 뿜어져 나오며 갈럽의 몸은 짙은 검은 연기로 뒤덮였다. 연기가 걷히자 그 앞에는 갈럽이 아닌 거대하고 사악한 악마 눈빛을 가진 마족 실체가 나타났다. 한편 디아블로는 도시 밖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었다. 마족 군대와의 싸움에 많은 체력을 소모했고 30마리 이상의 마족을 처치한 뒤 몸이 점점 지쳐가고 있었다. 하지만 디아블로는 정신을 굳게 다잡고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싸움을 이어갔다. 갑자기 마족 군대를 이끄는 여전사 에델가가 냉소적인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다. 강력한 상대임을 알아차린 그녀는 부하를 끼워 넣지 않고 직접 싸움에 나서기로 결심했다. 마족 군단의 지휘관 에델가는 몰래 펜차성의 방어선을 뚫을 구멍을 만드는 작전을 세웠다. 그녀는 계략을 써서 이전의 마법사 길드원이었던 갈루기 도시 중심부에 성공적으로 침투하도록 도왔다. 갈룩의 목표는 바로 펜차 전체를 지키는 결계를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셀레스틴이었다. 이 방패가 깨지면 도시는 마족 군대에게 완전히 파괴당할 것이다. 위험을 깨달은 잼은 셀레스틴을 데리고 갈룩의 끈질긴 추격에서 도망치기 시작했다. 하지만 도망치던 중 둘은 우연히 막다른 골목에 갇히고 말았다. 절망에 가득 찬 얼굴을 한 갈룩이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나타났다. 선택지가 없어진 잼은 적을 붙잡으려 삼각뿔 달린 꼬마 신수 하나를 소환했다. 신수는 힘차게 돌진했지만 갈룩은 강력한 한 방의 펀치로 즉시 쓰러뜨렸다. 절망에 빠진 순간 단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이마이가 나타나 잼과 셀레스틴을 반드시 지키겠다고 선언했다. 망설임 없이 갈룩에게 달려들어 내공을 총동원해 공격을 퍼부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한 공격도 강화된 마족의 몸에 상처를 입히기엔 부족했다. 반면 갈룩은 마법 공격을 연달아 퍼부으며 빛의 탄환을 쏟아내 이마이를 심각하게 다치게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마이의 단단한 눈빛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 한편 디아블로는 에델가와 다리 위에서 맞붙으며 두 강력한 세력의 치열한 전장이 되었다. 에델가의 전투 방식을 관찰한 디아블로는 그녀의 전투력이 81레벨 정도임을 빠르게 판단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수치였다. 하지만 디아블로의 침착함과 뛰어난 힘 앞에 에델가는 평범한 공격으로는 상대를 쓰러뜨릴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결연한 눈빛으로 그녀는 필살기를 사용하기로 결심했다.
에델가의 펀치는 엄청난 파괴력을 지녔고 땅을 칠 때마다 진동이 울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아브로는 살짝 눈살을 찌푸릴 뿐 가벼운 통증에 불과했다. 전투가 계속되는 중 긴급 소식이 전해졌다. 셀레스틴이 심각한 위험에 빠져 갈룩에게 도심 한복판에서 몰리고 있다는 소식이었다. 위급함을 깨달은 디아브로는 즉시 전투를 끝내기로 결심했다. 온 힘을 모아 파괴적인 마법을 발동시키며 엄청난 폭발을 일으켜 전장 전체를 밝히는 빛을 퍼뜨렸다. 다리는 산산조각 나고 마족 군대는 완전히 소멸되었다. 거대한 폭발에도 불구하고 에델가는 어떻게든 다리 위의 생사를 건 전투에서 가까스로 살아남았다. 온몸에 상처투성이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불타오르는 전투 의지를 담고 있었다. 시간이 촉박함을 느낀 디아브로는 즉시 순간이동 마법을 발동해 다시 갈룩과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판타 시내로 돌아갔다. 도심 한복판에서 이마이와 모험가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었다. 용감히 맞서 싸우려 해도 모두 갈룩에게 완전히 압도당했다. 한때 북적이던 거리는 폐허가 되었고 파괴의 흔적으로 가득했다. 갈룩은 잔해 한복판에 서서 오만한 눈빛을 빛내며 자신을 막는 약자들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든 희망이 꺼진 듯한 순간 한 줄기 마법 빛이 번쩍였다. 디아브로가 나타나며 그의 망토가 바람에 휘날리고 차가운 눈빛으로 갈룩을 노려봤다. 거창한 말 없이 그는 냉정하게 에델가가 이끄는 마족 군대가 완전히 박멸됐다고 선언했다. 잠시 갈룩의 오만함은 불안으로 바뀌었지만 곧 이를 떨쳐내고 디아브로를 공격해 주도권을 되찾으려 했다. 갈룩이 정면 공격을 날렸지만 디아브로의 마법 갑옷에 닿자마자 강력한 방역을 맞았다. 이 방역으로 균형을 잃었지만 균형을 되찾기도 전에 디아브로는 마법 탄환을 퍼부으며 빛의 포구를 적에게 쏟아부었다. 각 탄환은 엄청난 힘을 담고 있어 갈룩은 계속 뒤로 밀려나며 몸 전체가 감당 못할 압박에 찢어졌다. 멈추지 않고 디아브로는 중력 마법을 이어갔다. 갈룩 주위의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지며 그는 땅바닥에 눌려 꼼짝 못했다. 적의 고통스러운 신음이 울려 퍼졌지만 디아브로는 조금도 자비를 보이지 않았다. 이제 갈룩은 처음의 오만한 태도를 유지할 수 없었다. 간신히 목숨을 구걸하며 자기가 명령을 따랐을 뿐이라 변명하고 다시는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디아브로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갈룩이 저지른 악행을 용서할 수 없다고 단호히 말했다. 디아브로는 고급 마법을 펼쳐 까맣게 어두운 차원문을 열었다. 갈룩은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갔고 그의 비명은 끝없는 어둠에 삼켜졌다. 이 공간은 영원한 감옥적이 다시 돌아와 해를 끼칠 수 없는 곳이었다. 전투가 끝난 후 도시의 공기는 점차 가라앉았지만 남겨진 파괴의 흔적은 부정할 수 없었다. 끔찍한 순간을 겪은 잼은 터져나오는 눈물을 멈추지 못했다. 오랫동안 억눌렀던 감정이 결국 폭발한 것이다. 그녀는 디아브로에게 다가가 부끄러운 듯 감사 인사를 전했다. 자신과 도시 사람들을 제때 구해줘서 고맙다고. 디아브로는 침착하면서도 약간 당황한 표정으로 여전히 마왕다운 포스를 유지했다. 그는 살짝 웃으며 잼은 자신의 소유이며 그녀를 지키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선언했다. 갈룩과 마족 군대와의 치열했던 전투 후 판타 도시는 슬픔에 잠겼다. 시민들은 전쟁에서 희생된 모험가들을 위한 추모식을 열었다. 교회 종소리가 도시 곳곳에 울려 퍼지고 남은 이들의 기도가 용감히 도시를 지킨 이들을 향한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아직도 눈에 띄는 상실의 아픔 속에서도 그들은 삶이 멈출 수 없다는 걸 이해했다. 남은 모험가들의 도움으로 시민들은 파괴된 건물을 복구하고 잔해를 치우는 재건 작업에 착수했다. 분주히 움직이는 가운데 디아브로는 잠시 마왕의 역할을 내려놓고 휴식을 취해야 했다. 막 침대에서 일어나 평화로운 분위기를 누리려던 찰나 모험가회장 신비로부터 긴급 소식을 받았다. 평소 밝던 그녀의 얼굴엔 심각한 표정이 뚜렷이 드러났다. 신비는 엘프 왕국이 판타 도시에 정식으로 선전포고를 했다고 설명했다. 원인은 세라의 오빠 왕자 케라가 그녀를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왕국으로 되돌리려 하기 때문이었다. 케라는 전쟁을 통해 도시를 압박하기로 결정했다. 그는 대군을 동원해 판타 영주에게 최후 통첩을 보내 3일 내에 세라를 넘기라 요구했다. 이 소식에 방 안 분위기는 무거워졌다. 신비는 절박한 목소리로 도시 영주가 자신에게 세라를 넘기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게 유일한 방법이야 전쟁을 막고 도시의 수천 명 무고한 사람들의 목숨을 지키려면, 그래서 도시의 영주가 디아블로에게 그녀를 넘기라고 한 거야. 전쟁을 막으려는 목적에서. 디아블로는 강한 보호 본능으로 세라가 이기적인 오빠 손에 넘어가지 않게 끝까지 지키려 해.
그는 단지 그녀의 자유를 빼앗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판타 도시에도 압박을 가해 자기 목적을 이루려 하니까. 긴장된 상황 속에서 신비는 모두에게 도시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영주 건포트와 만나 대책을 논의하자고 제안해. 가는 길에 신비는 건포트에 대해 얘기하는 걸 잊지 않아 전설적인 영주로서 엄청난 전공을 세운 인물이라고. 그는 혼자서 마조쿤대 한 부대를 상대해 쓰러뜨린 적도 있어 힘과 용기의 상징이 된 사람이야. 그 이야기를 들으며 모두가 압박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어. 특히 디아블로는 누군가 앞에서 고개 숙이는 걸 잘 안 하니까 더더욱. 대저택의 넓은 대전당에 들어서자 엄숙한 분위기가 온 그룹을 감싸. 이제 데스럭 리버워스가 등장할 차례야. 그녀는 침착하면서도 권위 넘치는 시선으로 그들을 내려다보며 예상과 달리 행동했어. 디아블로는 자신을 마왕이라 칭하지만 영주에게서 나오는 보이지 않는 압박을 느껴. 그는 최대한 자연스러운 태도를 유지하려 애쓰며 목소리에 긴장감을 드러내지 않으려 노력해. 건포트는 신비가 상황을 설명하는 걸 진지하게 듣고 있어. 곰곰이 생각한 뒤 그는 엄숙하게 알리길 엘프 군대가 도시 경계 바로 밖에 주둔 중이며 세라가 넘겨지지 않으면 공격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공간에 울려 퍼져. 판타는 더 이상 전쟁을 견딜 수 없어. 시민들은 재건을 위해 평화를 원하지 더 이상의 고통과 상실은 원하지 않아. 그는 세라를 쥐고 있는 디아블로에게 평화적인 해결책을 찾으라 명하며 삐비린내 나는 충돌은 절대 피해야 한다고 요구했어. 하지만 소통 능력이 거의 제로인 디아블로는 이 임무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지. 디아블로는 찡그리며 협상이라는 생각에 명백히 불편함을 느껴. 그는 본성상 누구 앞에서도 고개 숙이지 않고 말로 문제를 해결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 판차 도시와 엘프 종족 간의 복잡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는 알리시아 크리스텔라라는 왕실 기사 한 명을 지원군으로 보냈어. 협상 능력과 소통 스킬로 유명한 그녀는 처음 만난 순간부터 모두의 호감을 단숨에 얻었지. 우아한 태도와 부드러운 목소리 덕분에 잼과 세라도 훨씬 안심하게 됐어. 반면 말주변 없는 디아블로는 알리시아가 문제 해결의 완벽한 선택이라는 생각을 은근히 했고, 상황을 공유한 뒤 알리시아는 모두에게 어떤 상황에도 철저히 대비하라고 조언했어. 엘프와의 대결이 결코 쉽지 않을 거라고. 겉으론 태연했지만 디아블로는 속으로 계속 계산하며 생각에 잠겨 있었지. 방어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 디아블로는 도시 무기 상점에 들르기로 결심했어. 가게에 들어서자마자 디아블로의 눈은 중앙에 전시된 거대한 낫에 확 꽂혔어. 이 무기는 곡선미가 돋보이는 디자인의 날카로운 칼날에서 무시무시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지. 불빛 아래서 낫의 칼날은 빛을 반사하며 감히 손대는 자를 도전하는 듯 했어. 상점 주인은 처음에 디아블로가 사겠다고 하자 살짝 망설였지만 몇 마디 대화 끝에 낫을 넘겨주면서 한마디 덧붙였지. 이 무기는 한 전설적인 전사의 소유였다고. 그가 소중한 사람들을 지키길 바란다며. 디아블로는 묵묵히 가게를 나서며 낫을 단단히 잡았어. 밖으로 나오자마자 주변 분위기가 갑자기 이상하게 변했어. 골목 한쪽에서 작은 소리가 났고 곧 짙은 연기가 주변을 뒤덮었지. 사라는 혼란 속에서 끌려가며 절규했어. 연기가 걷히자 디아블로와 모두는 사라가 사라진 걸 깨달았어. 땅에는 작은 발자국들이 도시 외곽 방향으로 이어져 있었어. 알리시아는 재빨리 상황을 분석하며 공격자들이 현상금 사냥꾼임을 간파했지. 그들은 케라가 보낸 자들로 어떤 수를 써서라도 사라를 데려가려는 결의에 찼어. 그룹이 흔적을 쫓으려 할 때 토끼귀 2명의 동료들이 갑자기 여러 방향에서 나타났어. 그들은 전문 현상금 사냥꾼으로 완벽한 무장과 팀워크로 단단한 방어선을 형성했지. 하지만 디아블로 제말리시아는 빠르게 힘을 모아 대응했어. 젬은 거대한 정령수를 소환했고 알리시아는 빛나는 검을 휘두르며 뛰어난 전투력을 보여줬지. 한편 디아블로는 자신이 든 거대한 낫을 휘둘러 적들을 쓸어버렸어. 격렬한 공격 후 모든 적이 쓰러졌지. 더 지체하지 않고 디아블로는 전속력으로 사라를 끌고 가는 2명을 쫓기 시작했어. 압도적인 속도로 금세 그들을 따라잡았지. 그들이 탈출 불가능함을 깨닫고 비명소리를 질렀어. 디아블로가 공격하기 전에 이마이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듯 나타났어. 당당한 미소를 지은 이 영웅은 몇 번의 강력한 주먹으로 납치범 둘을 쓰러뜨렸지. 소녀는 이들을 이기고 많은 걸 얻어내서 매우 신나했어. 나는 이마이 버거양을 지키는 자 나쁜 놈들로부터 여자를 지키는 건 나의 임무야. 이 녀석들은 예의 바른 숙녀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배워야 해. 사라는 아직도 약간 당황한 채로 급히 디아블로에게 달려갔어.
그녀는 그의 손을 꽉 잡고 눈가가 촉촉해지며 감사한 목소리로 말했지. 디아블로, 앞으로는 누구도 나를 납치하지 못하게 해줘. 디아블로는 사라의 작은 손을 바라보며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따뜻하면서도 단호하게 대답했어.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게 할 거야. 내 사람에게는 누구도 손댈 수 없어. 가까이 있던 알리시아는 자신이 사라를 지키지 못한 책임감에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 그녀의 목소리는 후회로 가득했지. 내 임무를 못한 게 부끄러워. 사라가 그들에게 잡힌 건 내 잘못이야. 냉정한 태도의 디아블로는 마왕인 내가 누군가에게 보호받을 필요 없어. 이번 일은 계획에 지장 없으니 널 탓하지 않아. 라고 말했어. 갑작스러운 진지한 분위기는 이상한 소리로 깨졌지. 알리시아의 배에서 명확한 꼬르륵 소리가 나 모두 몇 초간 멈춰 서다가 웃음을 터뜨렸어. 잼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고 사라는 환하게 웃으며 모두 숙소로 돌아가서 밥 먹자고 제안했어. 숙소로 돌아오자마자 디아블로 일행은 셀레스틴에게서 노예 상단이 판타 도시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받았어. 특히 이 상단의 주인은 잼과 사라 디아블로를 묶고 있는 노예 목걸이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알려져 모두의 관심을 끌었지. 망설임 없이 일행은 즉시 도시 한복판에 임시로 세워진 노예 시장으로 향했어. 가는 길에 디아블로는 마음이 무거웠어. 어두운 미래가 떠오르며 이곳이 지옥 같은 곳이 되어 노예들이 잔혹하게 다뤄질까 두려웠지. 하지만 시장에 들어서자 상황은 전혀 상상과 달랐어. 시끄럽거나 혼란스럽지 않았고 노예들은 조심스럽게 관리받으며 학대의 흔적이 전혀 없었지. 상단의 주인은 중년의 여성이었고 우아한 미모를 자랑했어. 그녀는 메드스라 자신을 소개했어. 첫눈에 메드스는 디아블로에게 관심을 보였지.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서려 있었고 마치 뜻밖의 발견을 한 듯했어. 호기심을 숨기지 못한 메드스는 천천히 다가와 부드럽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어. 너는 누구냐? 네 안에 감출 수 없는 엄청난 힘이 흐르고 있다. 나는 마력의 흐름과 내 에너지를 볼 수 있는데 그 힘은 정말 무시무시하구나. 이 말에 모두가 침묵했어. 잼은 긴장한 얼굴을 숨기려 한 걸음 물러섰지. 메드스는 재빨리 잼에게 시선을 돌렸고 그녀의 눈썹이 살짝 찌푸려지며 뭔가 이상한 점을 알아챘어. 평소 깊게 생각하지 않는 사라는 갑자기 이상한 추측을 떠올렸어. 그녀는 잼을 빤히 쳐다보다가 디아블로를 향해 놀라움과 호기심이 섞인 눈빛으로 물었지. 설마 잼이 너 디아블로의 아이를 갖고 있는 거야? 우리 숙소에 있던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사라의 갑작스러운 말에 모두가 놀랐어. 잼의 얼굴은 빨개지고 눈에는 부끄러움과 짜증이 가득했지. 그녀는 급히 등을 돌리며 단호하게 말했어. 그런 농담할 시간 없어. 메드스 앞에서 비밀이 드러나는 걸 원치 않아 잼은 급히 자리를 떠났어. 개미 무슨 고민이 있는 걸 알아챈 아리시아가 밖으로 나가서 그녀를 위로해 주려 했어. 겜과 아리치아가 밖에 나간 사이 노예시장에서는 메드가 디아블로에게 세라를 묶고 있는 목걸이를 해제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했어. 이 방법은 단순한 집중력뿐만 아니라 디아블로가 세라 몸 안에 흐르는 마력의 흐름을 느끼면서 마법을 정확하게 조절해야만 가능해. 메데운는 진지한 눈빛으로 디아블로를 똑바로 바라보며 설명했어. 집중해야 해. 손을 목걸이에 대고 그 안을 흐르는 마력을 느껴봐. 내가 세라와 마법적으로 완전히 맞으면 목걸이가 스스로 풀릴 거야. 세라는 부끄러워서 얼굴이 살짝 붉어졌지만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됐다고 했어. 디아블로는 가이드에 따라 조심스레 손을 세라 목에 걸린 목걸이에 댔어. 근데 갑작스러운 친밀감에 정신이 흐트러져 집중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 디아블로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지. 그의 몸 안마법 흐름이 엉망이 되면서 두 사람의 시도는 허사로 끝나고 말았어. 그때 테루토가 흑기사 소환해서 무릎 쪽을 공격시켰어. 메데운는 한숨을 쉬며 실망한 표정을 지었어. 고개를 저으며 차분하지만 약간 비꼬는 어조로 말했지. 보니까 네가 마왕이라 자칭하는 것도 별 도움 안 되네. 아마 다시 시도하기 전에 감정 조절 능력을 좀 더 연습해야 할 거야. 목걸이를 못 풀어 좀 속상한 티가 났지만 디아블로를 안심시키려 애써 미소 지었어. 괜찮아, 나중에 다시 시도해보면 돼. 모두 숙소로 돌아올 때 잼과 엑스엠라가 갑자기 질문을 던져서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어. 아리시아, 오늘 밤 어디서 잘 거야? 엑스엠라의 말에 디아블로 얼굴이 창백해졌어. 3명의 여자와 방을 같이 써야 한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거든. 머릿속에 원치 않는 장면들이 떠오르고 걱정스러운 표정이 얼굴에 가득했어. 하지만 아리시아가 부드러운 대답으로 그 걱정을 금세 해소했어. 옆방을 따로 빌렸으니까 걱정 마. 너희에게 패 끼치지 않을 거야. 디아블로는 안심했지만 그때 갑자기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어.
부드러운 바람 소리 같았지만 묘하게 불쾌한 기운이 섞여 있었어. 모두 멈춰서서 점점 가까워지는 그 소리를 귀 기울여 들었어. 문을 열고 밖을 보니 그 바람을 일으킨 자는 세라의 오빠인 케라였어. 디아블로는 앞으로 나서며 상대를 꿰뚫어 볼 듯 날카로운 눈빛을 보냈어. 케라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마왕이라 자칭하는 자의 위압감에도 전혀 주눅 들지 않았어. 하지만 디아블로는 말 낭비하고 싶지 않았고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뭐 하러 왔어? 세라한테 손대려면 쉽게 돌아가지 못할 거야. 긴장감과 달리 케라는 완전히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어. 그가 살짝 고개를 숙이며 의외로 예의 바른 태도를 보였다. 케라의 따뜻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처음에 거만한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다. 나는 싸우러 온 게 아니야. 누구에게도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아. 그저 동생을 데려가고 싶을 뿐 그게 그녀가 원하는 거라면 말이지. 케라의 부드러운 말투에 모두가 멈칫했다. 그가 이렇게 정중하게 요구할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말에 100% 믿음을 주진 못했다. 평소 신중한 잼이 한 걸음 앞으로 나왔다. 예리한 눈으로 케라를 똑바로 응시하며 그의 말이 진심인 것 같아도 잼은 단호하게 말했다. 우리는 세라가 어떤 압박도 받길 원치 않아. 그녀는 스스로 길을 선택할 자유가 있어야지 누군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케라는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차분한 미소를 지었다. 그는 손을 들어 모두를 안심시키려 했다. 그래, 강요하지 않겠다. 세라가 돌아가고 싶지 않다면 나도 머물 이유가 없어. 내일 다시 올 거야. 그녀의 최종 답변을 듣기 위해서 모두 침묵한 채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케라가 떠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표정에 드러내진 않았지만 디아블로의 눈엔 경계심이 번뜩였다. 그는 케라 같은 자가 겉보기만큼 단순하지 않다는 걸 믿었다. 그날 밤 세라는 조용히 발코니에 서 있었다.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드물게 깊은 생각에 잠긴 그녀의 모습에 잼은 눈을 뗄 수 없었다. 천천히 다가가 잼은 세라의 어깨에 손을 얹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내일 일이 걱정돼 얘기하고 싶으면 언제든 들어줄게. 세라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눈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반짝였다. 잠시 침묵 후 그녀가 입을 열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가족을 떠난 이후로 난 자유로운 삶을 꿈꿨어. 원하지 않는 책임에 묶이지 않는 삶. 사람들이 편안히 올 수 있는 카페를 열고 싶어. 디아블로랑 너희 둘은 내가 집을 떠난 후 처음 사귄 친구였어. 너희가 없었다면 내 꿈을 쫓을 용기도 없었을 거야. 잼은 끊지 않고 진지하게 들었다. 세라는 자신의 말에 확신을 더하려 깊게 숨을 들이켰다. 너랑 디아블로가 있는 곳, 그게 바로 내 집이야. 내일 케라가 뭐라 해도 난 절대 돌아가지 않을 거야. 다음날 아침 디아블로가 천천히 깨어났다. 하지만 좌우로 젠과 세라가 꽉 끼어 앉아 있는 걸 깨닫고 답답함에 휩싸였다. 둘 다 아직 깊이 잠들어 있었고 무심코 디아블로에게 바짝 붙어 있었다. 깨우지 않으려 조심스럽게 몸을 움직였지만 답답해서 땀까지 났다. 그 후 젠과 알리시아는 군주 군포트에게 상황을 보고하러 떠났고 디아블로와 세라만 남았다. 기회를 틈타 디아블로는 회복약 조제에 집중하기로 했다. 테이블 위에 여러 도구를 펼쳐 필요한 재료들을 준비했다. 하지만 곧 세라가 눈앞에 앉아 있어 집중력이 흐트러졌다. 그녀는 자신이 무심코 디아블로의 집중을 방해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세라의 편안하고도 무심한 태도의 디아블로는 약초 조제에 온전히 몰입할 수 없었다. 산만했지만 디아블로는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저도 조제를 완성했다. 스스로도 자신의 능력에 놀랐다. 바로 그때 익숙한 케라의 휘파람 소리가 갑자기 어딘가에서 들려왔다. 그 음산한 소리에 세라의 분위기가 급변했다. 그녀의 눈은 영혼이 빠진 듯 무표정해지고 이성의 빛이 완전히 사라졌다. 갑자기 일어나 문 쪽을 바라보며 감정 없는 목소리로 고향의 왕국으로 케라 형과 돌아가고 싶다고 말했다. 그 말은 디아블로의 가슴에 날카로운 칼날처럼 꽂혔다. 어젯밤까지도 세라는 절대 케라와 돌아가지 않겠다고 단호히 거부했는데 그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믿을 수 없었다. 반응할 틈도 없이 디아블로는 밖에 준비된 검은 마차를 보았다. 세라가 올라타길 기다리고 있었다. 멀리서 케라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디아블로는 완전 당황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랐다. 뭔가 잘못됐다는 걸 분명히 알면서도 그 순간 모든 계획과 대처법이 무의미해졌다. 젠과 알리시아에게 이 이상한 상황을 알린 후 디아블로는 깊은 생각에 잠기며 우울해졌다.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드러누워 생각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세라가 갑자기 변한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세라는 케라와 돌아가지 않겠다고 강하게 주장했는데 말이다. 디아블로가 세라가 갑자기 마음을 바꾸고
케라를 따라간 일을 전하자 쟤는 잠시 생각하다가 그녀가 최면 마법에 걸렸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아마도 케라는 어떤 흑마법을 써서 세라의 의지를 조종한 것 같았다. 디아블로는 즉시 그 의견에 동의했고 그 최면 마법의 근원이 케라가 사용한 교활한 피리임을 깨달았다. 상황을 파악한 디아블로는 더 이상 머뭇거릴 수 없다고 결심했다. 그는 악랄한 형 케라의 소나귀에서 세라를 구해내기 위해 신속히 움직여야 했다. 한편 케라는 세라를 엘프 종족의 진영으로 데려갔고 그곳에서 나쁜 계획을 꾸미고 있었다. 세라는 피리 소리에 조종당해 자신의 의식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 그녀는 손이 높이 묶여 공중에 매달려 있었고 움직이거나 저항할 수 없었다. 교활한 미소를 띤 케라는 자신이 사용하는 피리가 엘프 종족의 고대 마법 유물이며 마음과 의식을 조종하는 힘이 있다고 밝혔다. 그 녀석의 목적은 처음부터 끝까지 세라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는 거였어. 그리고 케라는 특별한 슬라임 하나를 풀어놨어. 옷감을 부식시키고 접촉한 사람을 공격하는 괴물 같은 생물 말이지. 작고 아담한 슬라임이 천천히 세라 몸 위로 기어 올라가서 그녀 옷이 점점 부식되고 있었어. 케라의 더러운 짓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지. 그는 세라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그녀를 강제로 차지하려는 나쁜 의도를 품고 있었어. 하지만 상황이 점점 위험해지던 순간 디아블로와 잼 알리시아가 엘프 진영 위치를 빠르게 찾아냈어. 속도와 강한 의지를 가지고 그들은 딱 맞게 도착해서 케라의 검은 음모를 저지할 수 있었지. 디아블로가 분노를 폭발시켰어. 말없이 디아블로는 강력한 마법을 연속으로 쏟아내며 세라 몸 위 슬라임을 단숨에 제거했어. 잼과 알리시아는 완벽한 호흡으로 세라를 묶고 있던 족쇄를 빠르게 풀어줬지. 케라는 주변의 혼란스러운 광경 앞에서 멍해졌어. 그의 병사들은 디아블로에게 완전히 패배해서 누구도 버티지 못했거든. 그가 애써 준비한 병력의 잔해를 보며 케라는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어. 원래 거만했던 자신감은 사라지고 대신 자신이 꾸민 검은 계획이 눈앞에서 무너지는 걸 보며 뚜렷한 공포가 밀려왔지. 한편 디아블로는 여전히 침착하면서도 예리한 눈빛을 유지하고 있었어. 그는 막 해방된 셀에게 다가가서 그녀가 진심으로 자신의 결정을 다시 한번 말해 달라고 부탁했어. 디아블로는 세라가 정말 켈에게 돌아가고 싶은지 아니면 어둠 마법의 영향 때문인지를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절망에 빠진 케라는 쉽게 패배를 인정하지 않았어. 그는 다시 마법 피리를 꺼내 이상한 음을 불어넣으며 세라를 조종하는 최면 마법을 재가동하려 했지. 피리 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지자 세라의 눈빛이 다시 빛을 잃고 몽롱해지기 시작했어. 그녀는 마치 꼭두각시처럼 케라가 원하는 말을 반복하기 시작했지. 하지만 디아블로는 예민한 감각으로 이를 재빨리 막아냈어. 그는 세라에게 적에게 조종당하지 말라고 명령했거든. 그 순간 세라가 차고 있던 노의 목걸이가 강렬하게 빛나기 시작했어. 그 빛은 에너지 파동처럼 퍼져나가 그녀의 마음을 짓누르던 최면 마법을 완전히 파괴했지. 목걸이 덕분에 세라는 케라의 마법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었어. 그녀의 눈빛은 다시 맑고 단호해졌고 케라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봤어. 자기 모든 노력이 이렇게 쉽게 무너질 줄은 몰랐던 거지. 패배자의 분노가 마음속에서 끌어올랐어. 그는 아마 이번 일로 자기 모든 계획을 깨버린 디아블로르를 더 이상 믿지 못할 거야. 분노에 휩싸인 케라는 고대 마법 아이템을 꺼냈어. 정교한 문양이 새겨진 검은 돌이지. 그는 즉시 그걸 사용해 지하 세계에서 거대한 괴물을 소환했어. 바로 디아블로와 동료들을 파멸시킬 거라 믿는 흉악한 악몽 같은 존재야. 그 괴물의 이름은 히드라. 전설의 엘프 왕가를 지키는 수호신이야. 히드라는 기본 5원소를 연속으로 디아블로에게 퍼부었어. 덕분에 우리 마왕님은 진짜 고전하며 상대해야 했지. 디아블로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자 제라와 잼은 걱정에 휩싸였고 케라는 기분 좋게 웃으며 가짜 마왕이라며 조롱했어. 그 한마디가 디아블로의 자존심을 건드렸지. 그는 괴물배 밑으로 돌진해 가장 약한 피부에 치명적인 마법 공격을 퍼부었어. 그 한 방에 히드라는 엄청난 고통을 느꼈고 결국 거대한 에너지를 견디지 못하고 폭발해 산산조각 났어. 케라는 상황이 불리하다는 걸 깨닫고 절망하며 숲에서 도망치려 했어. 하지만 멀리 가지도 못하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났지. 몇 번의 날카로운 배기로 케라는 잔혹하게 처단됐어. 그 행동의 주인공은 바로 판타시티의 강력한 군주 간포드였어. 간포드는 전개부대와 함께 투명 마법을 써서 전투 내내 몰래 지켜보며 자신의 존재를 완벽히 숨겼지. 디아블로가 엘프 왕가를 지키는 전설의 괴물 히드라를
전력으로 쓰러뜨리는 틈을 타 간포드는 야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어. 그는 엘프 영토를 완전히 점령해 세력을 확장하려 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어둠의 수단도 서슴지 않았지. 현장에 도착한 간포드는 주저해 없이 계획을 실행에 옮겼어. 그는 강력한 정령을 봉인할 목적으로 특별 제작된 마법의 우리를 꺼냈지. 그 우리에서 강력한 에너지가 뿜어져 나와 디아블로를 밀폐된 공간에 가둬버렸어. 이 에너지는 마력을 완전히 봉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몸까지 억압해서 디아블로가 움직이거나 방역할 수 없게 만들었어. 위험을 느낀 알리시아는 결의에 찬 눈빛으로 검을 뽑아들었어. 디아블로를 구하기 위해 간포드에게 돌진했지. 하지만 간포드는 너무 빨라서 육안으로 따라잡기 힘들었어. 알리시아가 공격을 날리기도 전에 간포드는 한 방에 그녀의 검을 박살냈지. 순식간에 알리시아는 압도당해 힘의 격차가 명확히 드러났어. 감옥에 갇힌 디아블로는 간포드가 평범한 군주가 아니란 걸 곧바로 알아챘어. 인간 한계를 훌쩍 넘는 초월적 전투 기술과 힘은 그가 위험한 상대임을 증명했지. 우리 마왕님은 갇혀 있어도 침착함을 잃지 않고 우리를 둘러싼 마법의 흐름을 느끼며 약점을 찾아냈어. 잠시 후 그는 마법, 우리를 유지하는 에너지 원천을 확인했지. 도저히 깰 수 없을 것 같던 함정에서 탈출할 거야. 디아블로는 차갑게 선언했어. 그의 눈엔 단호함이 빛났지. 내가 너희 엘프 왕국을 침략하게 두지 않겠다. 간포드는 거만하게도 망설임 없이 디아블로에게 돌진했어. 그 속도는 주변 공간을 찢는 듯했지. 하지만 디아블로는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 간포드 발밑에 마법 함정을 능숙하게 깔아둔 거지. 간포드가 공격하려 할 때 함정이 터져서 그는 멈추고 균형을 잃으며 몇 걸음 물러날 수밖에 없었어. 이 함정들은 간포드의 균형을 깨뜨렸을 뿐 아니라 움직임까지 둔화시켜 다음 공격을 계획대로 하지 못하게 만들었지. 간포드는 자신이 디아블로가 정교하게 설치한 함정에 갇혔다는 걸 재빨리 알아챘어.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써서 하나씩 함정을 부수며 디아블로에게 다가갔지. 그 집요함에 디아블로는 전투 수위를 한층 끌어올렸어. 그는 빙결 마법을 발동해 간포드를 거대한 얼음 덩어리로 감싸 단단한 얼음 감옥에 가둬버렸어. 간포드는 쉽게 쓰러지는 타입이 아니야. 강력한 주먹 한 방으로 디아블로가 소환한 두꺼운 얼음 덩어리를 박살냈지. 곧바로 그는 무시무시한 속도로 돌진했어. 한 방 한 방에 어마어마한 힘이 담겨 있어 분노가 폭발하는 듯 했지. 맹렬한 공격 앞에서 디아블로는 자신이 주로 쓰던 원거리 마법으론 빠르고 강한 상대를 상대하기에 부족하단 걸 깨달았어. 더 이상 선택지가 없었기에 디아블로는 작전을 바꾸기로 했지. 남은 모든 마력을 집중해 강력한 근접 공격을 준비했어. 탁월한 속도와 압도적인 힘을 결합해 디아블로는 주변 공기를 찢는 듯한 공격을 만들어냈어. 순식간에 그의 근접 마법 공격이 빗나가지 않고 적중했지. 그 공격력은 간포드를 지면에서 날려버렸고 수미터 날아가며 숲 전체가 울릴 정도의 충격음을 냈어. 간포드는 치명타를 맞고 심각한 부상을 입은 채 땅에 쓰러졌어. 적을 쉽게 끝낼 수 있었지만 디아블로는 가만히 서 있었어. 그는 손을 내밀지 않았어. 완벽히 제압한 상대를 죽이는 건 신경 쓸 가치도 없다고 여겼으니까. 디아블로의 차가운 눈빛이 간포드를 뚫어지게 쳐다봤고 그의 명백한 약점을 경멸했어. 더 이상 역전할 기회가 없다는 걸 깨달은 간포드는 전군에게 철수를 명령했어. 사태가 진정되자 잼이 다가와 조용히 디아블로에게 회복약을 조금 달라고 부탁했어. 그녀는 그 약을 전투에서 다친 엘프들에게 가져가고 싶었거든. 디아블로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이 직접 조제한 약병들을 건네줬어. 한편 사라는 키라의 잔혹한 행동을 몹시 싫어했지만 차가운 형의 시체를 보며 슬픔을 숨길 수 없었어. 이 상실감에 그녀는 멍해졌고 키라가 구원받을 길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마음속 깊은 아픔을 느꼈지. 전투로 인해 마력이 크게 소모된 디아블로는 온몸의 생기가 빠져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 몸이 점점 굳어가서 몇 주간 휴식하며 완전히 회복해야만 했지. 그 기간 동안 신비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자주 찾아왔어. 어느 날 그녀는 특별한 선물을 들고 왔는데 그건 마력과 회복에 효과가 있다고 소문난 고급 약초주였어. 디아블로가 원래의 컨디션을 빨리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 신비는 주저없이 같이 마시자고 권했지. 술을 전혀 마셔본 적 없는 디아블로는 망설이다가 결국 허락했어. 그는 술병을 들고 작은 잔에 따랐지만 한 모금씩 음미하는 대신 맥주 마시듯 한꺼번에 들이켰지. 그 즉시 술기운이 퍼지면서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했어. 그들은 누군가 뒤에서 받쳐준 덕분에 여기까지 온 걸 알고 있었어. 그의 꽉 쥔 팔 힘에 신비는 반응할 틈도 없었지.
바닥에 눌린 그녀는 몽롱한 디아블로의 흐릿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뒤섞인 표정을 지었지만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 알리시아가 수도에 돌아왔을 때 반짝이는 갑옷을 입고 정교하게 새겨진 십자가 문양을 달고 있는 한 남자를 우연히 만났어. 그는 자신을 사들러라고 소개하며 끔찍할 정도의 광신을 품은 성기사라고 했지. 사들러는 마왕을 숭배하는 자들을 전멸시키는 임무를 맡았어. 곧 판타시티로 떠난다며 자부심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었지. 그의 말에 따르면 시인은 근처에서 마왕 부활 징후를 발견했다더라. 사들러의 열정적인 말투를 들으며 알리시아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애쓰며 그가 의심하지 않도록 했어. 한편 판타시티에서 제문사라에게 영수 소환법을 가르치며 시간을 보냈어. 여러 번 시도 끝에 사라는 하얀 털과 보석처럼 빛나는 눈을 가진 작고 귀여운 생물을 불러내는데 성공했지. 처음엔 평범해 보여서 사라는 조금 실망했어. 그녀는 작은 새를 보며 중얼거렸어. 그닥 쓸모없어 보이네. 잼은 미소 지으며 살짝 설명했어. 얕보지 마. 영수는 힘뿐 아니라 기민함도 중요해. 먼저 그 능력에 익숙해져 봐. 그때 멀리서 디아블로가 동전을 들고 다가왔어. 말없이 동전을 힘껏 숲속 깊숙이 던졌지. 은빛 동전은 금세 빽빽한 나무십 사이로 사라졌어. 사라는 자신의 영수에게 동전 위치를 찾아보라고 했고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지만 디아블로 말대로 영수를 조종해 보았어. 작은 새가 재빨리 하늘로 날아올라 날갯짓을 리듬감 있게 하며 나뭇가지 위를 빙글빙글 돌았다. 즉시 사라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자신의 정령수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을 볼 수 있다는 걸 깨닫고 놀랐다. 가지며 초록잎 땅에 숨겨진 반짝이는 은광까지도. 와, 진짜 신기해. 이 새 눈으로 볼 수 있다니 사라가 흥분해서 소리쳤다. 디아블로가 살짝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발전에 만족하는 표정을 지었다. 좋아, 이번엔 저 은광을 정확히 맞춰봐. 사라는 잠깐 망설였지만 곧 결심이 의심을 대신했다. 새의 시야 덕분에 사라는 놀라울 정도로 먼 거리에서 목표를 쉽게 조준해 맞췄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히오리가 끼어들어 함께 힘을 합쳐 그를 물리치자고 외쳤다. 놀라운 거리? 표정이 실망으로 굳어진 채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잼은 즉시 얼굴이 빨개져 당황스러움을 감추려 다른 쪽을 돌아보았다. 사라는 그런 걸 신경 쓰지 않고 대담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우리 강가에 가서 목욕할까? 휴식도 되고 깨끗해지고.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사라는 잼의 손을 잡고 근처 강으로 끌고 갔다. 옆에 있던 디아블로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빨개졌다. 단체 목욕이라니 생각만 해도 거의 쓰러질 지경이었다. 모두들 열심히 일하고 있었다. 두 소녀가 맑은 물속에서 즐겁게 몸을 담그는 동안 디아블로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기로 했다. 그는 나무 그늘 밑 외딴 곳을 골라 혼자 조용히 앉아 복잡한 마음을 정리했다. 하지만 사라와 잼의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져 디아블로는 불편하면서도 그들의 자유로움에 조금 부러움을 느꼈다. 갑자기 익숙한 그림자가 멀리서 나타났다. 에델가가 권위 넘치는 모습과 차가운 눈빛으로 잼에게 다가갔다. 그녀는 강가 바로 옆에 멈춰서서 사라와 잼의 놀란 시선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잼 내 몸 안에 마왕 크랩스컴의 존재를 느낄 수 있다. 에델가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위협적인 느낌은 전혀 없었다. 잼은 멈칫하며 당혹스러운 눈으로 크게 뜨고 있었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갑자기 드러난 순간이었다. 사라는 즉시 다가가 친구를 꼭 안으며 힘을 실어주려 했다.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모두가 에델가의 도움을 받아들이기로 했고 디아블로는 마왕이 부활한 후 직접 그를 처치하고 싶어 했다. 식사를 마치고 마을로 돌아온 알리시아는 심각한 표정으로 동료들 곁으로 급히 달려갔다. 그는 히오리가 위험에 처할까 걱정했지만 자신도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마왕과 관련된 사람들을 찾아내어 제거하는 것으로 악명 높은 무서운 마법사였다. 반면 타쿠마는 자신을 다른 세계에서 온 마왕이라 칭하면서도 거리낌 없이 이를 드러냈다. 그래서 알리시아는 끔찍한 일이 벌어질까 두려워하며 타쿰에게 당분간 밖에 나타나지 말라고 권했다. 하지만 여관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들은 불행히도 세들러와 그의 호위대와 마주쳤다. 상대를 알아차리자마자 타쿠마는 너무 경솔하게도 큰 소리로 나는 다른 세계에서 온 마왕이다 라고 선언해버렸다. 이 말에 세들러가 분노했다. 차가운 눈빛으로 타쿠마만이 아니라 동행한 모두를 적으로 간주하고 처리하기로 마음먹었다. 모두 마왕과 연관됐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세들러의 눈이 갑자기 빛나면서 이상한 빛을 뿜어냈고 잼은 숨이 막힐 듯 답답함을 느꼈다.
마치 주변 공기가 빨려 나가는 것 같았다. 그는 엄격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이것이 신성한 벌이라며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기 위해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디아블로는 이런 수작에 익숙해 빠르게 진실을 간파했다. 그 뒤에는 어떤 신도 없었다는 걸. 모두 세들러가 잼의 숨통을 조르기 위해 쓴 위험한 마법일 뿐이었다. 세들러가 계속 이상한 힘을 뿜는 눈으로 공격해올 때 디아블로는 강력한 방역 마법을 날렸다. 이 방역 마법은 공격을 막아내는 것뿐만 아니라 세들러의 몸을 즉시 돌로 변하게 만들었다. 모두가 놀란 가운데 디아블로는 차분히 설명했다. 이 상태는 최소 하루 정도 지속되어야 세들러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그 차분하지만 냉정한 말투에 주변 분위기가 얼어붙었다. 이번엔 상황이 역전되어 모두가 맞서 싸우게 됐다. 그녀가 항상 숨겨온 비밀을 조심스레 꺼내는 동안. 듣고 난 후 알리시아는 당황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 그녀는 앞으로 시련을 함께 이겨내기 위해 모두와 동행하기로 했다. 알리시아 얼굴에 확고한 결심이 드러났고 위험한 분위기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밝혔다. 밤이 찾아오자 모두는 정령수 소환탑으로 가서 에델가를 만나기로 결정했다. 이곳은 제미마왕의 영혼을 자신의 몸에서 해방시키는 의식을 준비하는 중요한 순간이었다. 그녀는 이 의식의 위험을 잘 알고 있었지만 강한 결심으로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의식을 이끄는 역할을 맡은 디아블로는 이 방법이 많은 마력을 필요로 하며 단계별로 마왕의 영혼을 제메 몸에서 끌어내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은 오래 걸릴 예정이고 실수를 피하려면 인내와 정확함이 필수였다. 하지만 에델가는 듣고 난 뒤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 접근법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듯 보였다. 어색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그녀는 더 대담한 해결책을 제안했다. 에델가는 잼몸에 봉인된 봉인문을 사용하면 훨씬 빠른 속도로 의식을 진행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그 말을 듣고 잼은 당황해 얼굴이 붉어졌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그녀는 이전에 여러 번 목숨을 구해준 디아블로에게 완전히 신뢰를 맡겼다. 준비를 마친 디아블로는 에델가의 지시에 따라 의식을 시작했다. 그는 모든 마력을 봉인 지점에 집중시키며 천천히 마왕의 영혼이 잼의 몸을 떠나는 길을 열어갔다. 과정은 긴장감 넘쳤고 매초가 무겁게 흘러갔다. 하지만 디아블로의 뛰어난 인내력과 마력 제어 덕분에 결국 잼의 몸에서 검은 기운이 폭발하며 마왕의 영혼이 성공적으로 끌려 나왔다. 잼은 쓰러졌고 숨은 가쁘지만 눈빛에는 안도의 빛이 반짝였다. 일행은 강력한 존재였던 마왕 크랩스검이 갑자기 작은 소녀로 변한 모습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디아블로는 재빨리 도전장을 내밀며 이전 마왕이었던 그녀를 반드시 쓰러뜨리겠다고 선언했다. 도전에 응해 소녀는 주저없이 숨겨진 전력을 풀어 상대를 위협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변화로 크랩스검은 전투 능력을 완전히 잃고 예전처럼 스킬을 쓰는 법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게다가 이 소녀는 마왕으로서의 임무들 앞에서 당황하며 상황을 더욱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크랩스검의 애매한 행동은 위험한 공백을 만들었고 일행은 통제되지 않은 힘과 함께 갑작스러운 변화의 원인도 밝혀야 했다. 크랩스검이 기억상실 증세를 보이자 모두는 잼 몸속에 오랜 기간 봉인된 게 그녀의 기억에 심각한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했다. 이 상황을 틈타 일행은 설득을 시작했고 마왕 소녀가 개과천선할 수 있길 바랐다. 사라의 부드러운 말투부터 디아블로의 논리적인 분석까지 모두의 협력으로 크랩스검은 점차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다. 명확한 설명과 인내 덕분에 크랩스검은 세상을 파괴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걸 서서히 깨달았다. 숙고 끝에 소녀는 삶의 방식을 바꾸기로 결심하며 파괴의 야망을 버리고 평범한 삶을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모두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이것이 평화를 지키는 첫걸음이라 믿었다.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는 와중에 사라는 크랩스검이 피곤하고 배고파 보인다는 걸 알아챘다. 블룸의 능력으로 카드 6장을 버리고 앤디를 소환했다. 음식을 받은 소녀의 눈빛이 반짝였고 한 입 물자 얼굴에 놀라움이 가득했다. 이건 크랩스검이 처음 맛본 달콤하고 맛있는 음식이었다. 그 쿠키는 크랩스검의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버린 듯했다. 소녀가 갑자기 모두가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를 선언을 했다. 세상을 파괴하는 대신 이제부터 그녀의 목표는 지구상의 모든 쿠키를 먹는 것이다. 일행이 소환탑을 떠나 도시로 향하는 중 멀리 가지도 못해 정체 모를 그림자가 갑작스레 나타났다. 그는 마왕을 막기 위해 파견된 강력한 마족 마법사였다. 하지만 크랩스검이 파괴의 길을 버리고 온순해졌다는 걸 알자마자 그는 바로 깔보는 태도를 보였어.
그 마법사 눈에는 지금의 마왕이 단지 결함 있는 버전일 뿐 제거해야 할 존재였거든. 망설임 없이 그는 크랩스검을 없애고 더 강력한 마왕을 소환하기로 결심했어. 그가 행동하려던 찰나 에델가가 크랩스검 앞에 몸을 날려 막았지. 그녀에게 충성심은 오직 크랩스검에게만, 누구도 이 마왕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마족 마법사의 압도적인 힘에 에델가는 순식간에 무참히 패배하고 말았어. 위기의 순간 디아블로가 재빠르게 구출에 나섰어. 그는 강력한 마법 공격을 퍼부었지만 적은 놀랄 만큼 빠른 반응으로 순식간에 디아블로에게 다가와 반격했어. 그럼에도 마법사의 마법은 디아블로에게 닿지 못했어. 그의 반마법 반지 덕분에 모든 공격이 즉시 무효화됐거든. 마족 마법사는 이 힘이 평범치 않다는 걸 깨달았어. 바로 전 마왕의 힘이라는 걸. 이전에 이 세계가 게임이었을 때 디아블로에게 패배한 바로 그 존재였지. 디아블로와 맞설 수 없다는 걸 알자 마법사는 어쩔 수 없이 후퇴했어. 사태가 진정된 후 모두 크랩스검을 데리고 도시로 돌아갔고 그녀는 원하던 대로 쿠키를 맛보며 즐거워했지. 한편 복수심에 불타는 사들러는 조용히 복수 계획을 준비하고 있었어. 목표는 단 하나, 디아블로 일행을 전멸시키는 것. 다음날 팀원들 사이에는 즐거운 분위기가 가득했어. 사라와 잼은 크랩스검과 함께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노래하며 사라가 준비한 맛있는 쿠키를 즐겼지. 순수한 아이 같은 크랩스검은 그 단순한 행복에 완전히 녹아들었어. 하지만 항상 친근한 척하던 알리시아는 조용히 거리를 두었고 그녀의 눈빛에는 숨길 수 없는 불만이 담겨 있었어. 모두가 행복한 순간에 잠겨 있을 때 디아블로는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셀레스틴을 찾아갔어. 그는 마왕 크랩스검이 부활했다는 사실과 그녀의 현재 상태에 대해 전부 털어놓았지. 이야기를 들은 셀레스틴은 놀란 표정을 지었어. 하지만 크랩스검이 차와 쿠키만 좋아한다는 걸 알고는 걱정하지 않았어. 모든 마왕이 이랬다면 세상은 훨씬 평화로웠을 텐데 라며 셀레스틴은 살짝 미소 지었지.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디아블로는 잼과 크랩스검이 사라진 걸 깨달았어. 주위를 살펴봐도 그들의 모습은 없었고 즉시 뭔가 이상하다는 걸 느꼈지. 사실은 알리시아가 둘을 조용한 골목으로 끌고 갔던 거야. 거기서 그녀는 진짜 얼굴을 드러내며 마왕 크랩스검에 대한 실망감을 숨기지 않았어. 그녀에겐 전혀 마왕답지 않은 존재였거든. 알리시아는 지금껏 화합하는 척하며 진짜 목표를 위해 움직였어. 진짜 힘을 가진 마왕을 부활시켜 인류를 쓸어버리려는 계획 말이야. 알리시아가 독서를 퍼붓는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어. 사들러가 나타났고 그의 표정은 사납고 눈에는 위협이 번뜩였지. 망설임 없이 알리시아는 모든 책임을 잼에게 떠넘기며 그녀를 마왕 숭배자로 몰아붙였어. 사들러는 이유 불문하고 바로 잼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고 잼은 선택지가 없어 자신의 영수정령을 소환해 방어에 나섰어. 사들러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부하들에게 잼의 영수를 막으라 명령했지. 그들은 잔혹하게 협력해 마법과 무기로 소환수를 압도하고 가차없이 끝장을 냈어. 분노에 차서 잼은 사들러에게 돌진해 그를 막으려 했어. 하지만 상대의 압도적인 힘 앞에 그녀는 쉽게 제압당했고 두 손을 꽉 묶인 채 고통스러운 눈빛을 보였지. 한편 디아블로는 거리 곳곳을 헤매며 무거운 마음으로 걱정했어. 잼과 크랩스검의 실종이 그를 완전히 집중하지 못하게 했거든. 그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사람들에게 물었지만 유일한 단서는 도시를 빠져나가는 마차 한 대였어. 그 마차 안에서 잼과 크랩스검은 묶여 어딘가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끌려가고 있었지. 파괴의 힘을 가진 크랩스검은 순순히 앉아 저항하지 않았어. 손 한 번 휘두르면 사들러의 부하들을 모두 없앨 수 있지만 걱정스러운 잼의 눈빛 때문에 행동하지 못했거든. 잼은 고통 속에서도 고개를 저으며 크랩스검이 다시는 피를 흘리지 않길 바란다는 듯 말했어. 그녀는 크랩스검이 폭력과 증오 속에 갇히지 않고 달콤한 쿠키와 함께 행복하게 살길 원했거든. 몇 시간의 이동 끝에 마차는 도시 외곽의 오래된 교회 앞에 멈췄어. 시끄러운 도시와 완전히 분리된 곳이었지. 사쿠라는 왜 테루토가 자신을 걱정하지 않는지 의아해했어. 그녀는 항상 알리시아는 이미 기다리고 있다가 잼을 도발할 기회를 놓치지 않았지.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꼬는 듯했고 잼에게 계속해서 크랩스검의 도움을 청하라고 압박했어. 마왕을 자극하려는 목적이었지. 하지만 잼은 굳건히 버텼어. 그녀는 그런 말에 오히려 기뻐하며 아무리 힘들어도 크랩스검이 학살의 길에 빠지도록 두지 않겠다고 다짐했지. 알리시아는 잼과 크랩스검을 사들러에게 넘기고서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조용히 교회를 떠났어. 그녀의 차가움과 결의가 얼굴에 뚜렷이 드러나며 긴장감이 감돌았지. 사들러는 사악한 미소를 지으며
자신의 계획을 계속 실행했어. 디아블로가 재미 갇힌 단서를 발견했다는 걸 모른 채 길드로 돌아온 디아블로는 전에 겪었던 어떤 전투보다도 큰 도전에 직면했어. 자존심을 드러내지 않고 도움을 청해야 했거든. 항상 위험 있는 마왕처럼 말하던 그가 이제는 적절한 말을 찾아 도움을 구하느라 애쓰고 있었어. 바로 그때 이웃 마을에서 온 소년이 나타나 사들러가 이끄는 성기사단이 오늘 오후 광장을 지나 제무가 작은 소녀를 데려갔다고 전했어. 그 소식에 디아블로와 친구들의 결의가 불타올랐어. 한순간도 허비하지 않고 그들은 뭉쳐서 사들러가 제무를 가두고 있는 외딴 교회로 달려갔지. 교회 안은 긴장감이 극에 달해 있었어. 사들러는 극도의 광신에 사로잡혀 제무를 계속 신문했어. 그는 마왕과 관련된 비밀을 캐내기 위해 잔인한 방법도 서슴지 않았지. 하지만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제무는 침묵을 지켰고 굳건한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 한편 크랩스검은 조용히 서서 사들러에게 어린애처럼 잔소리를 멈추지 않았어. 그 소녀는 계속해서 그를 귀찮은 인간 재미없는 어른이라고 부르며 사들러를 짜증나게 만들었지. 조롱을 참지 못한 사들러는 크랩스검에게 다가갔어. 분노에 차서 어깨를 향해 칼을 휘둘렀지만 칼날은 강철보다 단단한 무언가에 부딪혀 튕겨나갔어. 그때 사들러는 그 소녀가 평범한 아이가 아니라 마족의 일원임을 깨달았지. 그 사실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그동안 쌓아온 자신감이 흔들리기 시작했어. 사들러는 두려움을 억누르지 못하고 분노에 가득 찬 또 한 번의 공격을 크랩스검에게 퍼부었어. 하지만 칼날이 소녀에게 닿기 직전 제무가 몸을 던져 그 공격을 막아냈어. 제무의 상처에서 피가 땅에 흥건히 스며들었고 그녀의 눈에는 고통이 가득했지만 의지는 꺾이지 않았어. 작은 녀석이 한참 떠들더니 짜증내며 사라졌어. 조용해진 후 제무는 소녀의 작은 몸에 다가가 갑자기 어두운 마법 빛을 발산해 주변 모두를 밀쳐냈어. 순식간에 크랩스검은 거대한 마왕의 모습으로 변신하며 강력한 위험을 뽐냈지. 검은 갑옷이 온몸을 감싸고 붉게 빛나는 눈동자는 공간마저 얼어붙게 만들었어. 사들러는 이런 무시무시한 광경에 익숙했지만 이제는 벌벌 떨 뿐이었어. 입으로는 무의미한 기도를 더듬거렸지. 마법 폭풍이 지역 전체를 휘감으며 사들러를 중심으로 돌려 먼지로 만들어버렸어. 그 순간 도시는 혼란에 빠졌어. 사람들은 도망치고 비명소리가 온통 울려 퍼졌지. 디아블로는 크랩스검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어마어마한 힘을 보고 물러설 수 없다는 걸 알았어. 사라를 바라보며 그는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회복약을 건네며 말했어. 재물을 살려 잘 돌봐줘. 그 사이 자신은 크랩스검과 싸울 거야. 마왕 크랩스검의 각성 소식은 순식간에 퍼져 땅 전체를 뒤흔들었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야망 가득한 마족 전사 에델가는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판차 성벽 근처까지 접근했어. 그녀와 함께한 마족 마법사는 괴수를 소환하고 어둠을 조종하는 능력으로 알려져 있었어. 알리시아는 배신의 본색을 드러내고 마족 편에 서서 인류 멸망 계획을 실행하려 한다. 성벽 위에서 군주 건포드는 경계 태세를 늦추지 않은 채 수비대를 지휘한다. 그는 군사들 사이에 우뚝 서서 날카로운 시선으로 창과 검을 훑으며 모두의 사기를 북돋운다. 성 아래에서는 셀레스틴이 끊임없이 마법으로 방벽을 세워 적의 맹공격을 막아내려 애쓰고 있다. 한편 판타신의 한복판에서는 치열한 맞대결이 벌어지고 있다. 디오블로는 빛나는 지팡이를 휘두르며 크랩스컴의 공격을 계속 방어한다. 마왕 소녀는 지금 거대하고 위험 있는 모습으로 파괴적인 마법을 연속으로 퍼붓고 있다. 하지만 디오블로는 뛰어난 지략과 강력한 힘으로 모든 공격을 가볍게 방역 상대의 힘을 역이용한다. 도시 다른 한 구석에서 사라는 전투로 쓰러진 차에 의식을 잃은 잼을 마침내 발견한다. 망설임 없이 사라는 회복약을 꺼내 잼에게 조금씩 먹이려 애쓴다. 참을성 있게 여러 번 반복하며 모든 약을 다 쓸 때까지 포기하지 않는다. 잼은 한동안 움직임이 없었지만 몸을 살짝 흔들며 눈을 천천히 뜬다. 크랩스컴은 마법 공격이 디오블로를 전혀 해치지 못하자 곧바로 전략을 바꾼다. 그녀는 거대한 흙덩어리들을 들어올려 상대를 향해 던진다. 땅과 돌이 부딪히고 부서지는 축축한 소리가 사방에 울려 퍼지며 숨 막히는 긴장감을 자아낸다. 하지만 디오블로는 마치 자갈비 내리는 속에서 춤추듯 능숙하게 모든 공격을 피한다. 그때 멀리서 익숙한 그림자가 나타난다. 이마에는 불타는 눈빛으로 달려와 디오블로를 돕는다. 검을 꽉 쥔 채 내가 있는 한 내 친구를 건드리지 마라 고 외친다. 비록 그의 힘이 크랩스컴에 못 미치지만 이마이의 용기는 디오블로에게 큰 힘이 되어 계획 실행의 발판이 된다.
극도의 긴장 속에 성당 주변을 달리던 디오블로는 조용히 크랩스컴 바로 밑에 복잡한 마법진을 그린다. 그는 모든 원소, 불, 물, 바람, 땅, 빛, 어둠을 모아 최강 소환 마법에 집중한다. 거대한 빗줄기가 땅에서 폭발하며 무시무시한 마법 폭풍을 만들어 크랩스컴을 휘감는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순간이 펼쳐진다. 빛이 사라졌을 때 크랩스컴이 완전히 쓰러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그녀는 여전히 서 있었고 몸은 흔들렸지만 눈빛은 절망에 빠진 듯 보였다. 그때 잼과 사라가 갑자기 크랩스컴 앞에 나타난다. 두 사람의 등장은 모든 걸 바꿔놓았다. 크랩스컴의 시선이 잼과 마주치자 그녀 안의 분노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잼이 아직 살아있다는 걸 확인하자 소녀의 야성적인 눈빛은 금세 누그러졌다. 멋진 악마 왕자와 마주한 소녀는 예전처럼 작고 귀엽게 변하며 마왕의 힘은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그날 밤 모두가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잠들 준비를 하던 중 뜻밖의 사건이 벌어졌다. 파괴되면 에너지 영역에서 제외되고 베르티간을 쓰러뜨리기 위해 테루토 무덤 카드 3장을 버려 베르톤가의 힘을 강화하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뜻밖의 테루토가 함정을 발동했고 대가는 결코 작지 않았다. 에델가는 심각한 부상을 입어 한 걸음마다 극심한 고통을 겪는다. 아리시아는 동료를 구하려는 노력으로 디오블로에게 다가가 크랩스컴의 치유 마법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한다. 간절한 눈빛에 디오블로는 그녀가 마법을 쓰도록 허락한다. 크랩스컴의 마법 빛이 에델가를 감싸며 깊은 상처를 치유한다. 기적을 목격한 아리시아는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숨겨왔던 마음을 털어놓기 시작한다. 그녀는 이 왕국에서 겪은 고통불의 약자의 아픔 귀족 사회의 부패를 이야기한다. 그 모든 게 그녀를 마족과 손잡게 만들었고 인류를 멸망시켜 더 나은 세상을 만들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아리시아의 고백에 모두가 침묵한다.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모르는 가운데 그녀는 갑작스레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죄를 속죄하겠다고 선언한다. 부정적인 의도의 디오블로는 더 이상 침묵하지 않는다. 그는 다가가 힘있는 목소리로 말한다. 죽음이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아니야. 죽음으로 도망치는 게 고귀한 행동이라고 생각해. 넌 해야 할 일이 많고 올바른 방법으로 속죄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 디오블로의 말은 강력한 펀치처럼 아리시아를 비관의 늪에서 깨운다. 팀의 격려로 아리시아는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실수를 보상하기 위해 남기로 결심한다. 결국 판차 도시는 평화를 되찾았다. 사람들은 익숙한 일상으로 돌아가 마족의 파괴나 격렬한 전투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다. 회복한 에델가는 동료들과 함께 물러나 자신의 새로운 길을 모색한다. 아리시아는 아직 해결할 일이 많지만 이제 공감과 새로운 결심을 품고 다시 시작한다. 디오블로는 도시 수호 임무를 완수한 뒤 모험을 계속한다. 그의 곁에는 여전히 2명의 충실한 동료가 함께한다.